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처리용 활성탄의 흡착용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활성탄 흡착 개요를 시작으로 흡착용량의 정의와 측정 방법, 그리고 흡착등 온선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흡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화학적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마지막으로 운영 조건이 흡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탄은 다공성 탄소 물질로 500에서 1500제곱미터/g에 달하는 매우 큰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이 동시에 발생하며 물속의 미량 유기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주요 적용 분야를 살펴보면 정수 처리에서는 냄새와 색도를 제거하고 하수 처리에서는 난분해성 유기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산업 폐수에서는 중금속이나 유기용제 제거에 활용되죠. 핵심 개념으로 흡착은 기체나 액체 물질이 고체 표면에 농축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흡착용량은 평형 상태에서 활성탄 단위 질량당 흡착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mg/g 단위로 표현됩니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회분식, 컬럼식, 그리고 등온 흡착 방법 등이 있습니다. 흡착용량은 보시는 공식 Q는 초기 농도에서 평형 농도를 뺀 값에 용액의 부피를 곱하고 활성탄의 질량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농도가 100mg/L, 평형 농도가 20mg/L, 용액 부피가 1L, 활성탄 질량이 2g일 경우 흡착용량 Q는 40mg/g으로 계산됩니다. 흡착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 프렌들리히 등온식은 다층 흡착과 불균일한 표면을 가정하며 보시는 공식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프렌들리히 상수 KF가 15, N이 2.5, 평형 농도 C가 10mg/L일 때 흡착량 Q는 37.7mg/g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랭뮤어 등온식은 단분자층 흡착과 균일한 표면을 가정하며 다른 공식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최대 흡착량 QM이 100, 랭뮤어 상수 B가 0.5, 평형 농도 C가 10mg/L일 때 흡착량 Q는 83.3mg/g이 됩니다. 그래프를 통해 두 모델 간의 흡착량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성탄 흡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표면적이 클수록 흡착용량이 증가하며 일반적으로 활성탄은 500에서 1500제곱미터/g의 비표면적을 가집니다. 둘째, 세공 구조에 따라 미세공은 작은 분자 흡착에, 중간공은 큰 분자 흡착에 유리하며 거대공은 물질 이동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활성탄과 오염물질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고 확산 경로가 단축되어 평형 도달 시간이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도입니다. 물리적 흡착의 경우 온도가 상승하면 흡착량이 감소하지만 화학적 흡착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흡착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흡착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특성입니다. 첫째, pH는 흡착질의 이온화 상태와 활성탄 표면 전하를 변화시켜 흡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유기산은 낮은 pH에서, 염기성 물질은 높은 pH에서 흡착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둘째, 분자 특성 측면에서는 적정 크기의 분자가 흡착에 유리하며 비극성 물질이 극성 물질보다 흡착에 유리합니다. 용해도가 낮을수록 흡착이 잘 되며 방향족 구조를 가진 물질은 흡착 친화도가 높습니다. 셋째, 표면 화학은 활성탄 표면의 카르복실기, 수산기, 카르보닐기 등 산소 함유 작용기가 흡착 특성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흡착은 여러 물질이 공존할 때 발생하며 친화도가 높은 물질이 우선적으로 흡착됩니다. 이번에는 흡착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접촉 시간은 길수록 흡착량이 증가하여 평형에 도달하지만 초기에는 흡착 속도가 빠르고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둘째, 초기 농도가 높을수록 흡착 구동력이 증가하여 총 흡착량은 늘어나지만 활성탄 단위 질량당 흡착량은 농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활성탄 주입량이 증가하면 총 제거율은 증가하지만 활성탄 단위 질량당 흡착량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반 속도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물질 전달을 촉진해야 합니다. 과도한 교반은 활성탄 입자의 파쇄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활성탄 흡착 공정을 실무에 적용하고 운전 관리할 때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성탄 선정 시에는 제거 대상 물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요오드가나 메틸렌블루가 같은 지표를 확인하여 적합한 활성탄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파과점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파과 곡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파과점이 도달하기 전에 활성탄을 교체하거나 재생해야 합니다. 셋째, 활성탄 재생 방법으로는 열재생, 화학재생, 증기재생 등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재생 또는 교체 주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활성탄 흡착용량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들은 크게 물리적 요인, 화학적 요인, 그리고 운영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요인에는 비표 면적, 세공 구조, 입자 크기, 그리고 온도가 있으며 화학적 요인으로는 pH, 분자 특성, 표면 화학, 그리고 경쟁 흡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조건에는 접촉 시간, 초기 농도, 활성탄 주입량, 그리고 교반 속도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활성탄 흡착 공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 인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활성탄의 일반적인 비표면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흡착용량의 일반적인 단위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등온 흡착 실험에서 등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활성탄 세공 구조 중 거대공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프렌들리히 등온식이 가정하는 표면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영양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물리적 흡착의 경우 온도가 상승하면 흡착량은 어떻게 변할까요? 일곱 번째, pH가 흡착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덟 번째, 극성 물질과 비극성 물질 중 활성탄 흡착에 유리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홉 번째, 활성탄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흡착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질문, 방향족 구조를 가진 물질의 흡착 친화도는 어떠할까요? 세 번째 내용 확인 질문입니다. 11번째 질문, 랭뮤어 등온식에서 QM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12번째, 활성탄 성능 평가 지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13번째, 연속 운전 시 모니터링해야 할 곡선은 무엇일까요? 14번째, 활성탄 재생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마지막으로 15번째 질문, 수처리 분야에서 활성탄이 주로 제거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500에서 1500제곱미터 퍼 그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정답은 밀리그램 퍼 그램과 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질문의 정답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의 정답은 물질 이동의 주 통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의 정답은 불균일한 표면입니다. 이어서 영양 요인에 대한 정답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의 정답은 감소한다이며 이는 흡착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의 정답은 흡착질의 이온화 상태 변화와 활성탄 표면 전하 변화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의 정답은 비극성 물질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의 정답은 빨라진다이며 이는 확산 경로가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질문의 정답은 높다, 즉 흡착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및 실무 적용에 대한 정답입니다. 11번째 질문의 정답은 최대 흡착량입니다. 12번째 질문의 정답은 요오드가와 메틸렌블루가입니다. 13번째 질문의 정답은 파과곡선입니다. 14번째 질문의 정답은 열재생, 화학재생, 증기재생입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질문의 정답은 미량 유기물질, 즉 냄새물질, 색도 남분해성 유기물 등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